11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20, 코스닥이 1.91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증시가 상승을 향했고요. 매크로 지표, 외환 시장, 채권 시장, 그리고 국제 유가 전반적으로 위험 시장을 즉 알려내고 있습니다. 안전, 공포에서 탐욕과 위험으로 전환되고 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우주의 기운이 셀트리온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3.71, 헬스케어가 3.55, 제약은 9.46, 나란히 삼형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올 수 있는 그 기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점점점 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이슈를 잠깐만 정리해보고 가면 공매도 개혁법 속도전, 금융위 정부안 발표 임박하였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국민 관심 커서 신속히 토의, 국민청원, 여야 법안, 금융위 정부안 병합 논의, 상환기간, 담보비율, 전산 시스템, 제재안 나올 듯. 공매도 재선 위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뭔가 시그널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실적, 합병 성공, 신약 허가, 4세대 바이오시밀러 줄줄이 터져나온다. 역대 최대 실적, K바이오 투톱 삼바와 셀트리온 거침없는 하이킥. 사실 넘버원은 압도적인 셀트리온이죠. 신약 개발 기업이고요. 신약 회사고요. 생산과 판매와 유통과 연구개발을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제약바이오 빅파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업이죠. 2조 원에서 3조 원대 연매출 예약, 전통 제약사 넘어서며 각각 새 역사. 자, 3조 원대, 내년에 3조 5천억을 몇 달 뒤면 찍어냅니다. 실제로 2024년 헬스케어 기준 3조 5천억이죠. 그리고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3조 매출을 찍어낼 수 있는, 크게 7조를 넘어서 진짜 크게는 10조까지 찍어줄 수 있는 신약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셀트리온 임상과 신약에서 이딴 낭보, 합병 기대감 더 커진다. 한 달 새 바이오시밀러 6개 임상 결과, 여기에 차세대 바이오시밀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죄다 블록버스터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램시마 SC, 미국명 짐펜트라 신약 허가받았죠. 지난달에 2025년까지 불과 1년 몇 개월 뒤면 블록버스터 11개 제품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빅파마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의 차트를 먼저 잠깐만 볼게요. 셀트리온 쪽으로 저는 시장의 기운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을 좀 보면, 그쵸? 이제 뚫어 나가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나가는 흐름이 감지가 되죠? 여기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다음 매물대 여기 딱 있죠?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월봉 기준으로는 19만원이죠. 이제 달려나가는 추세가 전환될 겁니다. 아직은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추세가 조금 더 가팔라질 겁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될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조금씩 작동을 할 겁니다. 여기에 매크로 환경 또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크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미국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해서 시장이 안도하였다. 추세가 꺾였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꺾였다. 연준의 금리 동결 구간에 들어갔다. 즉 금리 이슈와 물가 이슈와 이 이슈는 지나갔다. 연준의 동결 구간 동안에 시장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10월 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하면서 9월 3.7% 대비 0.5포인트 크게 둔화하였다. 시장이 예상한 3.3포인트보다도 0.1% 낮았다. 자, 이로 인해서 연준의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99.9%, 동결한다는 거죠. 금리 이슈 끝났습니다. 동결 구간에 이미 들어갔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인플레 감속에도 연준 매파적 발언 계속될 것. 발언하면 어떻게 뭐 할 겁니까? 이미 동결 구간 들어갔는데 매파적 발언하면 뭐 할 겁니까? 올리지도 못하는데. 이유는 명분이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야 금리를 올릴 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률이 받쳐줘야 올릴 거 아닙니까?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가 올라가거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야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지 않았죠?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물가가 꺾였죠. 그쵸?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겠죠. 다만 이거는 상당 기간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나오면 위험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때 지금의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요, 물가가 떨어졌다고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죠? 물가 올라가서 금리 올린 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지가 않는데 물가 떨어졌다고 금리를 내립니까? 아니죠. 그쵸? 언제 금리를 내리죠? 경제 성장률이 빠거러질 때, 막을 수가 없을 때,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할 때, 퍼펙트 스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제 위기는 예정되어 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제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하는 국면에서 경제가 빠그러지는데, 사람들이, 가게나 기업들이 돈을 꺼와서 소비를 늘리거나 기업들이 생산과 고용과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는데 금리를 내린다고 기업이 생산과 고용과 소비를 늘릴까요? 또는 가게가 소비를 늘릴까요? 정부야 당연히 빚을 끌어와서 지출을 늘릴 수는 있겠지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확장해 나가는 속도보다 경제가 빠그러지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대부분 시스템 리스크와 함께 금리 인하 이슈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다가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미국 달러 지수 낙폭 확대,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4.5% 아래로 후퇴하였다. 정리하면 동결 구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중반부 또는 내년 후반기까지 딜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딜레이 되면 땡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상승 국면이 더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경제 퍼펙트 스톰 이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이럴 확률이 무척 높아요. 그 와중에 셀트리온 쪽으로 우주의 기운, 즉 수급이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증시에 자금이 갈 데가 없거든요.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에코프로와 함께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달려왔습니다. 한번 미친 듯이 달리고 빠그러졌다면 기간 조정이 필요하죠. 한눈에 보여요. 얘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고요. 당연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애들이 있죠.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주가가 바닥에서 주가가 눌려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금을 쏠 만한 명분이 충분하다는 거지요. 실적이 찍혔다가 핵심입니다. 합병 성공했다 신호탄이죠. 주가를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99.999999입니다. 100에 육박하죠. 이제 세 번째 상승 구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에 전세계 매크로가 방향을 꺾었습니다. 자, 볼까요? 미국의 나스닥이 주봉인데요. 강력하게 상승을 그려나고 있죠. 자, 여기 매물대가 강하게 있는데요.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 바로 고점 매물대 근방입니다. 여기 아래 살짝 매물대가 있지만 바로 여기까지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 상당히 공포로 드리웠었죠. 제 방송을 꾸준히 봐왔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물량 소화하고 간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기계적으로 매입을 해라. 일봉으로 봐도 하락 추세를 단기간에 훅 돌파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오늘 슈팅까지 나왔죠. 이 매물대에 딱 막혀있죠? 요거 물량 소화하고 다시 뚫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 세계가 위험 방향을 상승장을 외치고 있다. S&P도 상승장을 외치고 있고요. 다우존스도 상승장, 니케이 지수도 상승, 대만도 상승, 독일도 상승, 유로스톡스도 상승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시장 지표를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꺾였죠. 즉 원화가 강세입니다. 바닥에 하락으로 꺾였다. 달러 인덱스 103.9 바닥으로 꺾였다. 달러 약, 원화 강, 국제유가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해서 바닥에서 하락 추세로 그 기울기가 강해지고 있다. 미 국채의 10년의 3개월간의 흐름입니다.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추세가 하락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죠. 그쵸? 요 저점을 깼어요, 이미. 미 국채 2년물도 바닥으로 꺾여 나가고 있다. 이제 온전히 방향성은 셀트리온 쪽으로 상당히 모든 시그널, 우주의 기운이 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도 300만 주 아래로 다시 내려갔죠? 역사상 최저 기준은 180만 주를 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10만 주 가까이 남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공매도 매매 비중과 함께 수급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0.01 없죠. 거래량은 64만 7천 주, 오늘 3.71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0.93, 거래량은 59만 6천 주, 오늘 3.5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0.21, 거래량은 48만 1000주, 오늘 9.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이 나고 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로 확인이 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호가창의 흐름을 보시면 신한 여전히 보이고 있지만 얘네도 이제 매가리가 빠져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형제의 수급을 간단히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형. 자, 셀트리온의 삼형제 수급을 보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쌍끌이 매수로 전환될 거다. 개인 창구로 끊임없이 매도가 나오고 개인 창구를 통해서 오늘 26만 9천 주. 상당히 물량이 크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만 2천 주, 10만 주 순매수, 그중 금융차가 15만 5천 주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과연 언제까지 매도할 수 있을까요? 얘네도 약발이 다 떨어져 갑니다. 한 달 기준 무려 100만 주를 매도했어요. 그쵸? 대단합니다. 헬스케어. 그래도 못 막아 이제. 헬스케어. 똑같이 쌍끌이 매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15만 9천 주. 기관 창구를 통해서 11만 4천 주. 그중 금융투자가 다 담당을 했고요. 개인 창구를 통해서 28만 6천 주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또한 시장이 받쳐줘야 됩니다. 시장이 받쳐줬을 때, 그리고 셀트리온 또한 역대급 상승이 나왔었죠. 그 세 번째 상승 구간이 머지않았다. 제약 또한 쌍끌이 매수, 외국계 창구 20만 주, 기관 17,000주 순매수, 개인 창구를 통해선 21만 9천 주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시간, 자,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많은 시간 기다리셨고요. 평상시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